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증오하는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워싱턴 정치권이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유권자들도 갈라져서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내년 대선은 양측의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이른바 분노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치의 분열이 결국 이 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CNN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PRRI, 이 공공종교연구소인데요. 네. 이 공공종교연구소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인들이 지금 서로를 몹시 증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는 그 배경이 바로 정치적인 갈등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증오하는 정도가 심하냐면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결혼에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정치 분열이 가족 분열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정당의 그 자녀와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그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의 35%,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그 지지 정당이 다른 가정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네요. 네. 그 좀 특이한 게 공화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반대하는 게 10%나 더 높았다는 것도 아주 좀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쪽을 좀 싫어하는 비율이 더 네. 높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도 정치 얘기는 금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지났지만 땡스기빙 데이에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잖아요, 미국에서도. 네. 네. 만나서 이 얘기할 때도 금기어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꺼낼까봐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 가족의 평화와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가족 간의 이 화목이 깨지는 거죠. 깨진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는 순간에 싸우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원래 개인마다 다 달랐는데 차이가 컸는데 그게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는 전혀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지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이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만 날 정도다. 그래서 차라리 토론하고 다투는 것, 그 차라리 토론하고 다투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토론할 네. 만한 대상이 된다. 근데 아예 외면하고 말도 안 섞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정치적인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 이제는 가정의 안녕까지 파괴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CNN은 근데 좀 전하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네. 고등학교 동창 카톡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말이 변했다. 우선 서로 간에 어느 편 사람인지 가늠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동기생들 간에도 성분 가리는 행태가 적지 않아졌다.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예. 네. 저도 중학교 동창 중에서 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분란을 일으켜서 아. 나중에 그 친구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모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뭐 2016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열 양상이 아주 그때부터 뚜렷하게 네, 나타났지만 나타났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탄핵 전국, 지겨운 탄핵 전국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서로 났었는데,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감정의 골을
이제는 좀 극복하는 네. 좀 메꾸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승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야당인 민주당은 잘했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숨기지 않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기 전부터 당선인 시절부터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538이라는 그 각종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웹사이트의 그 조사를 보면 11월 27일 탄핵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한 2주 전이었죠. 민주당의 83.7%가 탄핵을 찬성했고 공화당의 88.5%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은 90%씩이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탄핵 반대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월간 평론지죠. 애틀란틱이라는 월간 평론지가 최근 미국 시민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더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달라도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던 것이 미국의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정체성마저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서로를 이제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나빠졌다는 얘기고요. 상대의 신념,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애틀란틱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정도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CNN과 MSNBC만 시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 전에 러시아 스캔들은 마녀사냥 사기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박스만 시청하고 있다. 이제는 TV도 완전히 민주당 사람들은 박스를 전혀 보지 않고 또 공화당 지지자들은 MSNBC나 CNN을 안 보는 지경까지 이르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싱턴 정치권의 중간 지점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회색지대,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그러면 좀 안 좋은 뉘앙스지만 사실은 정치에서는 회색지대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회색지대가 있어야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섞일 수가 있는데 회색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점점 왼쪽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중도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미국 정치권의 현실이고 이 정치권의 현실이 미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흑백 논리만 판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거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반드시 탄핵이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비판하면 또 그럼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하면서 서로가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탄핵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한쪽은 전혀 탄핵이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이 되니까 논의할 그럴 가능성이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언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네. 그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중간에 분쟁이 커지면 이제 미디에이터가 중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에도 미디에이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실종되고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한 대립만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뭐 미국 사회 전체에 이제 이런 여파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에서까지 정치가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의 이 대립, 갈등, 분노가 쌓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반 그 시민들에게도 그것이 결국 이제 점점 사회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 더 위크지가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 내년도 대선을 복수전으로 지금 규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2016년에 대선 패배한 것에 대해서 복수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 패배를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탄핵까지 몰고 가고 있듯이 러시아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키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증오를 굉장히 키워왔습니다. 자신을 러시아의 스파이 정도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까지 몰고 가는 것은. 그래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런 이 자신에 대한 공세에 맞대응하면서 분열을 더욱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굉장히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이 양측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대선은 양측 분노의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더 위크지는 선거 투표함이 분노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 민주 양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하면서 시민들마저도 갈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 더 위크지가 이제 분석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의 이 분열 갈등 이것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분열과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우려스럽고 내년 11월 대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맡을 미국은 참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분열이 사회적인 분열로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 그 대선을 기점으로 이게 폭발할지 그렇죠. 가라앉을지는 모르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아서 폭발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내년 11월 대선 승리가 그 지상 목표긴 하지만 거기서 이긴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갈등을 극대화시켜 놓고 누군가가 이긴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역대 보기 드문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선거 이후라는 그런 네.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 정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분노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분노한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공화당은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마구 몰아붙이는 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지금 역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를 막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드시 또 이뤄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또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내년 대선에 엄청나게 이 표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점점 더 그 사회주의에 대한 소셜리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환멸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다른 쪽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가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미국 정치의 이런 양극화 현상을 다룬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인들의 43%가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너무 막장이니까 아예 차라리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가디언지가 지금 미국 사회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로서 시카고 시의회를 들고 있는데 시카고 시의회에는 50명, 50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지금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정계에 진출해 있다. 물론 이제 시카고 시의회는 이제 로컬 정치긴 하지만 지금 빠르게 시의원들이 확산되고 있고 공화당의 우경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퓰리즘이 사회주의를 불러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지금 상원의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 정책들을 설파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뭐 너무나 잘 아는 진보주의자고 또 역시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떠오르는 진보 스타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또 이런 그 의원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반작용이 지금 미국에서는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워싱턴 정치권이 미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영국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인들이 실망을 해서 아예 민주당 공화당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부분에 좀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지금 원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미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근래 보기 드문 아주 막장스러운 아주 바닥을 지금 내려간 듯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새로운 정치의 탄생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워싱턴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지 자정을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참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야후 뉴스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네. 만일에 내년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황당해서 저는 물론 황당한 얘기죠. 예, 황당한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적인 문제인 거죠. 그 얘기의 논점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면은 도리 없이 물러나는데 근소한 차이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러시아와 무슨 관계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대통령 선거에도 무슨 장난을 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는요. 참 지금 워싱턴 정치권 참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